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Periodic Implicit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for 3D Aware Image Synthesis라는 논문을 CVPR 2021 오랄 논문을 발표하게 된 이한월입니다. 먼저 Generative Models for 3D Aware Image Synthesis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enerative 모델 3D Aware Image Synthesis를 한다는 것에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이제 최종적인 골로 가지고 있는 것은 다음 네 가지 사항입니다. 먼저 실제 사진과 같은 이미지들을 잘 생성해내는 것, 그리고 각각의 오브젝트가 그들의 포즈나 사이즈, 그리고 포지션, 3D 상에서의 그런 어떤 피처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카메라 뷰포인트가 있겠습니다. 3D라는 객체가 있으면은 사실 이거를 우리가 2D라는 이미지들로 관찰을 하는데 이런 카메라 뷰포인트도 이제 하나의 요소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이미지들이 사실은 일일이 이 캐노니컬한 디렉션들을 알 수 없고 뭔가 이제 각각의 이미지들의 포즈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컬렉션된 것들을 가지고 잘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스타일 간이라든지 간 스페이스 같은 여러 가지 2D 기반의 이미지 기반의 생성 모델들이 연구가 되어 왔고 최근에는 이게 영상은 잘 안 되지만 널프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컨티뉴어스한 디스크릿하지 않은 그런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그런 네트워크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위에 보시면은 인포간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간입니다. 우리가 2D 이미지들을 모델에 학습을 하지만 현실 세계는 사실 3D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러한 2D 이미지들을 이렇게 좌로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우로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성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보는 이런 간 모델이 보는 이미지들은 대부분이 2D 이미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3D 어웨어한 피처를 학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론들과 트릭을 접목해서 인포관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좀 잘하는 그래도 잘 포즈가 이제 변경은 되게 하는 그런 태스크가 있었고 홀로간에서 좀 더 이것을 심화해서 좀 더 자연스럽고 좀 더 이제 피델러티가 높은 그런 이미지들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좌우로 이제 생성하는 것은 굉장히 좀 그래도 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위아래로 포즈를 각각 이제 이동해 본 건데요. 이게 왜 안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한계점 2D 이미지들을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 전체 분포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사진들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 분포에 부족한 데이터들은 이렇게 잘 그 피처를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포즈를 학습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들이 한계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간 스페이스라고 해서 간에 이제 여러 가지 간들에 있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좀 잘 컨트롤 해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한 그런 논문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대부분 복셀 레프레젠테이션 기반의 어떻게 보면은 제너레이티브 모델 혹은 간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복셀 레프레젠테이션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3D 오브젝트 형태의 레프레젠테이션일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이제 3x3x3짜리 커널이 있다고 하면은 이걸 이제 CNN의 커널로 활용해서 이제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 3x3x3짜리도 복셀 수준의 리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홀로간을 예시로 들면은 이 홀로간이 복셀 레프레젠테이션 기반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기반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복셀 레프레젠테이션 기반 네트워크가 문제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먼저 그리고 복셀 레프레젠테이션 기반의 홀로간을 좀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은
기본적으로 4x4x 4짜리 그리고 곱하기 512짜리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는 콘스탄트 값이 복셀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2D 이미지들로 학습을 하지만 3D 어웨어하게 2D 이미지들이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하고 위아래도 왔다 갔다 하게 3D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3D 분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모델을 학습시키고 싶은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D 이미지를 먼저 3D로 트랜스폼을 먼저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3D 리프레젠테이션에서 다시 2D로 프로젝션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사실은 생성 스타일간처럼 마치 2D 결과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레프레젠테이션을 3D로 확장했다가 이제 2D로 다시 프로젝션 하면서 이렇게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이제 간이 3D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복셀 레프레젠테이션이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첫 번째로는 복셀 레프레젠테이션 자체가 이렇게 3D 오브젝트 같은 걸 보시면은 외부의 서피스에 대한 정보들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외부에서 이 내부에 있는 점들은 사실 모델 입장에서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피스에만 이제 뭐 값이 1, 뭐 0.1 이렇게 주어져 있고 안에는 이제 값이 다 텅텅 비어 있는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데이터가 컨티뉴어스하지 않고 스파르슬리하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학습이 되다 보니까 그 자체의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메모리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복셀 레프레젠테이션 자체도 3D 디멘전 이게 이제 4x4x4인데요. 곱해 보시면은 64가 나오는데 이게 한 디멘전이 512로만 확장되더라도 어마무시하게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파라미터 수도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복셀 레프레젠테이션 기반의 데이터 분포를 간이 학습하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굉장히 단순하게 라이터하게 만들고 더 가볍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더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3D 리프레젠테이션을 컨티뉴어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설명드릴 implicit representation입니다. 이 implicit representation은 이런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홀로간 같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failure 케이스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뒤에서 보시게 될 텐데요. 인풋이 X와 Y와 Z로 이루어진 3D 공간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에 이제 X, Y, Z 그리고 이 시점 D가 있습니다. 이 D 벡터는 두 개의 이제 세타 파이로 이 방향이 특정될 수 있겠죠. 인풋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이것을 MLP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통과시킴으로써 바로 컬러 디스트리뷰션, 컬러 해당 포지션의 컬러 값으로 바로 매핑해주고 해당 포지션의 컬러의 덴서티 값으로 이렇게 바로 매핑해주는 그런 것을 implicit representation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앞에서 그리고 한 두세 달 전에 이미 너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D 포지션이 정보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게 결국에 이렇게 아웃풋으로 각각의 컬러 값으로 이렇게 매핑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컬러의 덴서티 값으로도 매핑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좀 복잡하게 표시해 본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투명도 같은 것들이 덴서티로 반영이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런데 이 implicit representation이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매핑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representation이 continuous하다는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멀티뷰에 대해서 굉장히 일관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 각각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핑되는 그런 지점들을 포지션에 대해서 명확하게 컬러와 덴서티 값으로 매핑해주기 때문에 사실 이쪽 시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또 이쪽 시점에서 봐도 이쪽 시점에서 봐도 이미 이 그 실제 그 싱글 이미지 뷰가 여기에 이제 이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봐도 사실은 굉장히 컨티뉴어스한 싱글 이미지 뷰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라이터하고 그리고 더 피델러티가 높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간략하게 너프에 대해서 또 앞에서도 좀 살짝 설명해 주셨는데, 너프라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이 단일 싱글 뷰 이미지가 여러 관점에서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마치 우리가 피놀 카메라에서 카메라의 상에 이렇게 이 이미지가 맺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3D 오브젝트가 있었을 때. 네,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봤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미지들이 여러 각도로 주어지면은 이 3D 레프레젠테이션을 뭔가 네트워크에 학습시킬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였고, 그게 바로 설명드린 임플리시트 리프레젠테이션의 약간 내용이었고요. 널프의 또 이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널프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D 인풋이 이렇게 MLP를 통해서 아웃풋으로 매핑되게 되었고, 이 매핑될 때 이 각각의 이제 싱글 이미지 뷰의 픽셀 값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각 라디언스 필드에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으로 이제 주어지는데, 그것이 여기가 이제 이 라디언스 필드가 이렇게 좀 경계선이 있다고 하면은 리얼 필드부터 far 필드까지 이렇게 쭉 어떻게 보면 렌더링 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만약 아주 대표적으로 이렇게 벽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라디언스가 가다가 여기가 벽이 막혀버리면 당연히 이제 불투명도가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이제 빛이 통과하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 뒤부터는 사실은 이 빛이 통과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뒤의 값들은 덴서티를 거의 0에 가까이 주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t라는 이제 함수를 통해서 이제 덴서티가 누적된 게 높아지게 되면은 tt가 낮아지도록 설정해서 해당 C 값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널프에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세한 설명은 오늘 이제 너프가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이제 파이 간의 어떻게 보면은 모태가 되는 게 너프랑 그래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되게 좀 제너레이티브 적대적 생성 모델이 학습하는 전략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간략하게만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제 어찌 됐든 이 임플리시트 뉴럴 네트워크 자체를 G세타라고 제너레이터 이제 파라미터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카메라 초점 정보 같은 인트린식 파라미터 같은 게 있다고 하고, 또 포즈, 아까 카메라 포즈가 있었잖아요. 그런 카메라 포즈 정보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레이가 샘플링 되고, 그리고 임플리시트 뉴럴 네트워크와 이제 네트워크 자체는 되게 유사한데, 여기서 이제 뭐 특이했던 점들은 이렇게 쉐이프 정보, 어떤 데이터 분포의 쉐이프 정보와 어피어런스 정보를 이렇게 각각 이 분포가 있다고 가정하고 옵게 되고, 이 G세타에다가 이제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 임플리시트 네트워크를 이렇게 통과시킴으로써 우리가 라디언스 필드를 라디언스 필드 자체를 실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임플리시트 뉴럴 네트워크 제너레이터에 대응된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각각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레이처럼 각각의 값들을 아까 널프에서 구한 것처럼 이렇게 각각 구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볼륨 렌더링을 통해서 해당 어떤 싱글뷰 이미지로 모두 이제 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해당 특정 픽셀의 값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네트워크를 통과하면 여기서 핵심은 어떤 페이크 이미지가 우리가 구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페이크 이미지를 우리가 구했으면은 이것을 디스크리미네이터에 통과를 시켜서 이것이 페이크인지 리얼인지를 구분을 할 수 있게 포워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얼도 이제 리얼 이미지도 줄 수 있겠고요.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통과를 시켜서 이렇게 로스를 학습하게 해서 결국에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이제 이 백프로퍼게이션을 통해서 이 임플리시트 뉴럴 네트워크 파라미터들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프의 좀 핵심적인 설명이었는데,
제가 오늘 그래프를 자세히 설명드릴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파이간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약간 본격적으로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파이간인데요. 이제 파이간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기존에 3D 어웨어 이미지 신세시스를 수행했던 많은 간 웍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홀로간도 말씀드렸고 뭐 플라토닉 간도 있었고 뭐 기타 스타일 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여전히 굉장히 이제 제너레이티브 비주얼 모델과 뉴럴 렌더링의 측면에서 굉장히 진보를 많이 가져왔지만 두 가지 한계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 3D 레프레젠테이션 자체가 굉장히 그 정보가 부족하거나 그리고 또 뷰 자체가 되게 일관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인컨시스턴트가 이제 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컨티뉴어스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되게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여러 가지 뷰들로 이제 렌더링 한다는 것인데 이런 데 의존을 하게 되면은 이 간 자체가 학습하는 게 너무 어렵게 됩니다. 3D를 약간 2D에서만 이렇게 보려고 학습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이미지들도 이미지 퀄리티가 낮았고요. 이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 싶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뉴럴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해서 그리고 피어리딕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해서 사인과 같은 주기함수 미분에도 주기가 되는 주기함수를 사용하고 볼루메트릭 렌더링을 통해서 뷰가 되게 콘시스턴트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3D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뷰 콘시스턴트한 그런 그리고 또 파인 디테일한 그런 이미지들을 잘 생성을 해내는 그런 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시로 뽑은 그림입니다. 파이간에서. 네, 그래서 파이간의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간에서는 이렇게 기존의 앞에서 널프와 되게 구조가 유사한데 그리고 학습 전략은 그래프에서 채택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로스를 백프로퍼게이션 해서 학습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널프와 동일하게 인풋으로 포지션 정보 X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되게 이제 재밌는 점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인을 사용한 것을 이게 사이렌이라는 우리가 이제 웍들이 있는데요. 20년도에 나온 웍인데 액티베이션 펑션이 굉장히 미분을 해도 피어리딕하게 코사인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이 되고 사인 미분하면은 다시 코사인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약간 주기적으로 이렇게 값이 유지가 되는 반면에 사실 렐루 함수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이게 0이고 이제 0보다 클 때는 x지 않습니까? 두 번 미분하면 이제 0이 돼 버립니다. 따라서 하이 프리퀀시 성분 정보를 이제 잘 학습을 하는데 이런 사인 펑션을 사용한 이 사인N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그런 논문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게 특징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이 매핑 네트워크입니다. 네. 매핑 네트워크는 이제 굉장히 보시면은 좀 어디선가 많이 본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공부해 본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디선가 이 노이즈 Z를 매핑해서 뭔가로 이제 매핑해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스타일간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논문에서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사인N을 썼을 때 얼마나 잘 되는지 학습이 얼마나 잘 수렴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은 바로 이 스타일 간에서 사용했던 매핑 네트워크가 되게 유사하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타일 간에서 실제로 Z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믹싱을 뽑아서 Z를 뽑아서 매핑 네트워크를 통해서 W1, W3로 각각 매핑시키고 스타일을 믹싱을 하면서 동시에 각 레이어별로 굉장히 어떤 레이어는 되게 파인한 어떤 정보들을 변형하는 식으로 역할을 하고 어떤 이제 레이어는 되게 코어스하게 전체적인 형태를 변형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그렇게 각각의 레이어를 세부적으로 우리가 조정을 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똑같이 접목해서 여기서도 각 이제 MLP의 레이어마다 이 감마라는 그 어디셔널 프리퀀시와
그리고 페이지 시프트 베타를 각각을 매핑을 시켜줘서 이 레이어마다 뭔가 우리가 약간 원하는 전체 데이터 분포를 잘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감마 베타를 각각 넣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포지션 X가 이렇게 XI로 들어갔을 때 리니어 레이어가 이제 WI와 WI가 곱해지고 BI가 더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바로 이 감마와 베타가 곱해지고 더해지게 됩니다. 이 레이어마다. 네, 그것을 나타내서 phi i xi라고 나타낼 수 있겠고요. 이 phi i가 phi 0부터 시작해서 phi 1, 2, 3, 4, n-1까지 딱 구해졌을 때가 라지 phi x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고요. 이 라지 phi x가 우리가 널프에서 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결국에 이 칼라 값과 칼라 덴서티로 매핑을 하기 위해서는 이 덴서티 정보만 따로 이 리니어를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매핑을 하게 되고 우리 이제 레이 디렉션 같은 경우는 덴서티 정보에서는 반영이 안 되도록 좀 하고 싶고 대신에 이제 칼라 값에서는 그 레이가 어떻게 보면은 왼쪽에서 비치느냐 오른쪽에서 비치느냐에 따라서 광도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보는 시점에 따라서 이게 같은 얼굴이라도 좀 어둡기가 다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로 이 컬러에 매핑하는 이 네트워크에 이런 디렉션을 넣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그마 x와 칼라 xd 값을 이제 구하게 되고요. 똑같이 널프와 비슷하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각각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뭐 광도에 대한 설명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 각각의 시그마 x와 cxd를 각각으로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학습을 시켜주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결국에 페이크 이미지가 우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드려보면은 이 그래프와도 조금 다른 점이 이따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F라는 이미지가 나왔을 때 이것을 어찌됐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과시켜서 우리가 이제 0인지 1인지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맞추게 하고 그 로스를 다음과 같이 이제 적용해 주게 됩니다. 이것은 논세츄레이팅 간 로스라고 해서 간 로스에서 조금 세츄레이팅 안 하도록 이렇게 변형한 포맷이고요. 그리고 R1이라고 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에다가 리얼 이미지를 넣었을 때 그것에 대한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해주는 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락간이라는 모델을 보시면은 논세츄레이팅 간 로스가 굉장히 좀 더 다른 간 로스들에 비해서 좀 잘 이 R1이랑 좀 같이 접목했을 때 되게 잘 레프레젠테이션을 표현하게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스타일간 계열 논문에서도 이것을 좀 활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이 로스를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그 임플리시트 뉴럴 네트워크의 제너레이터에 페널티를 주게 되고요. 그 토탈 로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보면은 좀 이렇게 보시면 좀 복잡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먼저 이제 용어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카메라 포즈를 분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카메라 포즈를 우리가 샘플링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떤 노이즈 분포에서 노이즈 벡터를 샘플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포에서 이미지를 샘플링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 세타 G가 여기 임플리시트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된 이것을 이제 G 세타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세타 D 같은 경우는 프로그레시브 그로잉 간에서 사용된 어떤 디스크리멘터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아키텍처이고요. 네, 여기까지 했으면은 아까 논세츄레이팅 간 로스와 그리고 R1 규제항을 이제 각각 우리가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R1 규제항과 같은 포맷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람다라는 걸 통해서 웨이트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게 이제 지금
뉴럴 임플리시트 네트워크에서 카메라 포즈를 넣고 그리고 노이즈 Z를 이제 넣었을 때 우리가 그 최종적으로 이제 각각 넣어서 이 시그마 X와 CX, D를 모두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잘 보시면은 이 노이즈 Z랑 포지션 X 정보만 넣고 레이 디렉션 같은 경우는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서 넣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넣어주는데도 이 값들이 방금 시그마와 CX, D가 모든 포지션에 대해서 지금 구해졌음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뉴럴 라디언스 필드 자체를 생성하는 네트워크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타일관과 굉장히 비슷하게 스타일관에서는 2D 이미지를 생성했지만 여기서는 3D 어떻게 보면은 뉴럴 라디언스 필드를 생성을 하게 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로스를 논세츄레이팅 간 로스를 주게 되고 아론 로스를 주었더니 학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F는 이렇게 이제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 그리고 네트워크 구조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라프 아까 설명드린 그래프 홀로간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확실히 홀로간은 2D 이미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걸 억지로 3D로 이제 매핑했다가 2D로 매핑했다가 뭐 이렇게 거쳤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뭔가 이제 복셀 레프레젠테이션의 결과들은 좀 이렇게 우글우글하고 좀 잘 안 나오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도 굉장히 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뭔가 아쉽게 좀 깔끔하지 않게 뭔가 약간 누덕누덕 이렇게 좀 흔적이 남아 있다거나 좀 잘 안 된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 반면에 아월스라는 파이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잘 결과들이 나왔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랜덤 시드를 30개를 이렇게 막 각각 이렇게 뽑아서 임의로 이제 라디언스 필드를 만들고 이렇게 각각 인퍼런스 해본 결과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미지들이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피규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이제 홀로간 그래프, 파이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FID 스코어, KID 스코어, IS 스코어를 우리가 구해보고 보았더니 파이간이 압도적으로 좀 FID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이게 성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저도 이게 와 진짜 임플리시트 뉴럴 레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서 이렇게 뉴뷰 신세시스가 굉장히 잘 되네. 그 기존의 이제 간들에 비해서 그게 되게 놀라웠고 KID에서도 되게 낮은 값을 보여주었고요. 네, 좋은 거죠. 인셉션 스코어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프리시전 리콜 커브를 봤을 때도 이게 이제 파이강인데요. 파란색이 되게 가장 높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매트릭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레시브 그로잉과 그냥 128에 대해서 그냥 픽스드 했던 이 두 개의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해 보았을 때 프로그레시브 그로잉을 했을 때보다 FID가 더 빨리 수렴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것이 유리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은 이제 인풋 이미지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게 사실은 뉴뷰 신세시스 한 겁니다. 네, 신세사이즈 뷰가 그래도 되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기존의 다른 간들에 비해서도 잘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아까 예시를 들자면 홀로간에서는 없는 뷰에 대해서는 되게 잘 안 됐는데 여기서는 좀 없는 뷰에 대해서도 조금 잘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 마지막으로 페일리어 케이스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이제 논문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제 페일리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막 좀 우글우글하게 좀 생긴다거나 그리고 때때로 오브젝트가 이제 인버티드 섹션에 이제 생기거나 뭐 약간 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카메라 포즈 정보를 우리가 일일이 다 지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언포스트 세팅에서 이제 실험을 하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들에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 됐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레퍼런스는 이렇고요.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2개 올라와 아, 네. 아, 제가 있는데요. 채팅을 못 봤네요. 잠시만요. 아, 네. 파이간, 아이고, 마무리 했어야 했는데. 파이간에서 사용하는 모델은 뷰 디렉션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사용을 안 하는지, 그것이 뷰 컨시스턴트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언포스트 세팅에서도 우리가 좀 뉴비 신세시스를 하면 좋잖아요. 이제 포즈를 하나하나 이렇게 라벨을 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시도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네, 답변이 이걸로 아마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파이간에서 사이렌 액티베이션 펑션 같이 피어리어딕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할 때 렐로 같은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한 것보다 파인 디테일을 복원하기가 더 유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아마 사이렌 논문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을 이제 진행할 때 약간 미분 거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하이 프리퀀시 성분이 이제 미분했을 때 사실 주기적으로 이제 사인 같은 경우는 값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좀 남아 있고 반면에 이제 렐로나 리키렐로 이런 것들은 이제 몇 번 미분하게 되면은 바로 값이 사라져 버린다거나 소실되거나 뭐 그런 문제점들이 뭐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잠시만요. 네, 어쨌든 자세한 이유는 사이렌이라는 그 논문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륨에서는 쉐이프 안쪽을 모른다는 리미테이션이 있다고 하셨는데 논문에서는 그 리미테이션을 어떻게 극복한 건가요? 아, 그러니까 아까 복셀 레프레젠테이션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아, 네네. 그러니까 이게 복셀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덴서티를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매핑한다기보다는 그냥 겉에 표면 정보만 이렇게 딱 우리가 좀 본다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생각해 보면은 2D 이미지가 이렇게 보는데 그거를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약간 그 아까 널프 같은 경우는 라디언스 필드의 각 모든 픽셀들을 포지션들의 칼라와 덴서티 2개를 매핑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복셀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2D 이미지 보고 그냥 그걸 학습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표면 정보만 보고 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뉴럴 임플리시트 리프레젠테이션에 더 잘한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간에서 2D 이미지 픽셀과 뷰 포인트 사이 거리를 표시하는 값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에서 2D 이미지 픽셀과 2D 이미지 pik셀과 뷰 포인트 사이의 거리를 표시하는 값들이 있는지 이게 혹시 질문이 좀 구체적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민성님 익스플리시트한 카메라 컨트롤은 모델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것도 그러니까 좀 카메라 컨트롤이 그러니까 포즈를 우리가 뭐 임의로 이렇게 주었을 때 해당 모델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다는 건가요? 어, 혹시 뭐 말씀해 주 인퍼런스 관점에서요. 음, 네. 이게 일단 학습 때는 약간 임의로 이렇게 샘플링해서 넣어주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익스플리시트하게 그러니까 이 라디언스 필드를 잘 생성하도록 학습이 된 이후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그런 포즈 값들을 우리가 스타일 간에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탐색하듯이 여기서도 약간 그런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너레이터의 아웃풋이 3D이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인풋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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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이거 잠시만요. 약간 화면이 멈췄는데.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라디언 라디언스 필드, 네, 뉴럴 라디언스 필드를 우리가 생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특정 레이 디렉션 D를 우리가 샘플링해서 넣어주게 되고 어, 이렇게 해서 다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특정 레이 디렉션에서의 이미지를 우리가 널프에서 구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이 해당 지점이 이렇게 통과를 하면은 여기에 이제 해당 이제 노드들이 있을 포지션들에 대응하는 C 값과 덴서티 시그마 값이 있을 텐데 이것들을 우리가 그 전체 이제 TT에 이제 적분해주는 식을 통해서 어, 해당 인풋에다가 이제 쫙 적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픽셀 정보들을 다 구할 수 있게 되고 최종적으로 페이크 이미지를 구하게 되는데요. 이 페이크 이미지를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다가 통과시켜 주어서 기존의 이제 스타일 간에서나 프로그레시브 그로잉 간에서처럼 생성된 이미지가 페이크일 때는 그것을 이제 페이크로 맞춰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포워딩을 해주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3D지만 우리가 그 널프에서 구했다시피 싱글 뷰를 노블 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넣어줘서 학습을 할 수 있겠다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지훈님, 이 기존의 어프로치와 비교했을 때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피어리딕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한 것이 가장 크다고 이해하면 적절한가요? 기존의 어프로치. 일단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복셀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했을 때에 비해서 일단 임플리시트 뉴럴 레프레젠테이션을 적용했을 때 훨씬 뷰 일관된, 그러니까 뷰 일관되고 그 애초에 이제 시그마와 덴서티로 이제 여러 가지 뷰 관점을 해석하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는 모델 입장에서 학습이 훨씬 더 쉬워지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기존 어프로치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질문이 이게 맞았을까요? 복셀 레프레젠테이션과 뉴럴 임프레젠테이션의 차이, 그리고 피어리딕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한 것이 가장 크다고 이해하면 적절할까요? 아까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 네, 이 부분이 제가 자료에는 아마 지금은 없는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각각은 조금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네, 진행한 결과를 좀 확인해 보면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슬라이드에서 우측 하단에 있던 그래프 6개요. 혹시 우측 하단이 어떤 걸까요? 아, 네. 그리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퓨어 제너레이티브 모델이고 카메라 포스도 샘플링해서 가져온다. 네. 교수님 부연 설명 감사합니다. 아론 레귤러 그 부분이요. 아이고. 슬라이드가 많다 보니 좀 헷갈렸는데
이게 그러니까 약간 토이 데이터셋처럼 이런 어떤 뭐 그 데이터 벡터를 나타내는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그러니까 데이터 분포가 있을 때 이 벡터가 데이터 분포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다고 봤을 때 이런 어떤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회오리 치듯이 이렇게 학습하는 게 이제 잘 학습했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도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간 로스를 적용했을 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토이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논세 트레인 간 로스랑 좀 아론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적용했을 때 좀 더 좋다 이런 것들을 좀 말하고 싶어서 디락간이라는 이제 논문에서 좀 이런 것들을 제시했던 부분이고요. 네, 사실 그냥 부연 설명을 위해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네, 일단은 네 질문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기서 네, 네, 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라도 어, 더 궁금하시거나 네,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메일 언제든지 주시면은 제가 뭐 답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